시작해 볼게요. 필요한 파일은 여기가 어제 챕터 2였던 것 같은데 챕터 2에 철학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봅니다. 우리 모스 워드 챕터 2에 철학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텍스트 상자 연결하고 연결 끊고 간단한 내용부터 시작하네요. 해볼게요. 네, 먼저 문서에 새로운 텍스트 상자를 만들고 했는데요. 여기 문서에 텍스트 상자가 하나 있네요. 밑에 쪽에, 맨 밑에. 근데 기존에 이 삽입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와 연결을 하라는 말이 있어가지고요. 텍스트 상자를 하나 이렇게 넣고 여기에 연결시켜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텍스트 상자는 제가 따라할 필요 없는데 제가 이렇게 크기를 조금 이렇게 크게 키워보니까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연결을 해서 저기 있는 내용을 집어넣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텍스트 상자를 하나 넣어봅시다. 삽입 탭에 갈게요. 삽입 탭에 여기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를 넣을 건데 가로 텍스트 상자로 넣을게요. 저처럼 텍스트 상자가 찍혀 있으면은 아마 이렇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 없이 갤러리 없이 이렇게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할 수 있을 거고 텍스트 상자 안 찍히고 있고 그냥 딴 데 찍혀 있으면 이렇게 갤러리가 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갤러리에서는 선택하지 말고 이거 서식이 있는 문서 블럭이니까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로 해서 하세요.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로 적당한 크기로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넣었고 기존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와 연결을 시키라고 하니까요. 내용이 있는 텍스트 상자를 찍고 하세요. 실제 내용이 있는 위에 상자를 찍고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서 바로 텍스트 상자를 연결 만들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상자를 찍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연결 만들기를 클릭하셔가지고 클릭하면은 커서가 이렇게 컵 모양으로 바뀌네요. 밑에 딱 갖다 대니까 이렇게 컵이 또 막 쏟아지네요. 클릭하면 되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하여튼 연결을 이렇게 끊고 연결을 만들고 할 때는 위에 있는 이 상자를 찍어놓고 연결 만들기 해서 그 대상에 찍어주고 연결시킬 대상에 찍어주고 또 연결을 끊고 싶으면 이 내용이 있는 상자를 찍고 연결을 끊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92페이지로 넘어올게요. 이번에는 구역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인 항공기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무인 항공기라는 파일을 열어보시고 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도 잠깐 얘기는 했는데 원래 문서 전체가 다 한 구역이거든요. 다 동일한 구역인데 거기서 구역을 100페이지까지 있어도 200페이지까지 있어도 한 구역, 1구역인데 사용자가 나누지 않는 한. 근데 구역을 내가 어느 위치에서 나눠서 구역별로 다른 여백도 줄 수 있었고 어저께 해봤듯이 구역 단위로 따로 파워포인트에서도 하듯이 인쇄도 할 수 있고 구역별로 페이지 크기도 용지 크기도 바꿀 수 있고 구역 단위로 다른 페이지 설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리글 바닥글도 따로 설정할 수 있고. 근데 보면은 이 93페이지 문제를 해볼 건데 93페이지에 무인 항공기의 역사 단락부터 다음 페이지에서 새로운 구역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무인 항공기의 역사 단락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새로운 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건데요. 구역이 보면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다른 페이지 설정을 하려고 구역을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 나누기 쪽에 구역 나누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구역을 나누는 방법이 크게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다음 페이지부터 뭐 이어서 뭐 다음 짝수 페이지, 홀수 페이지 막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부터는 무인항공기 역사 단락부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새로운 구역이 시작돼야 돼라고 했으니까 레이아웃 탭에 나누기에 다음 페이지부터로 할게요. 어저께는 이어서도 한번 해봤었죠. 제가 어저께 이어서 할 때는 이렇게 나누기에 이어서 하면 같은 페이지 내에서 여기 딱 구역이 나뉘면서 1구역, 2구역 이렇게 돼서 내가 뭐 여기만 여백을 따로 어제 해본 건데 뭐 이렇게 좁게 한다든지 뭐 이러면 딱 2구역만 이렇게 같은 페이지 내에서 또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페이지 넘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음 페이지부터로 해가지고 넘어가서 여기는 1구역 이제 여기는 2구역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눈으로 보면은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페이지 번호만 밑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여기 상태 표시줄에서 뭐를 하나 꺼내 주시는 게 좋냐면 여기 상태 표시줄에 페이지 번호는 있죠 이렇게. 근데 이 페이지 번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이 뜹니다. 여기서 구역을 한번 꺼내 보실래요? 아마 페이지 번호만 나오고 있을 건데 맨 밑에 상태 표시줄에 근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구역을 체크해 보라고요. 구역을 체크하시면은 이제는 구역도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럼 앞에 여기 1페이지 쪽은 지금 찍어 보시면은 아마도 여기 찍어 보면 1구역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찍어 보면 2구역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역 나누기 표시는 제가 어저께 홈 탭에 이 단락 그룹에서 요거를 켜놓으면 구역 나누기 표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편집 기호는 점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했죠 제가 홈 탭에 단락 그룹에서 편집 기호를 뭐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거는 점수하고 아무 조판 보호 같은 거라고 아무 상관없다 했는데 이렇게 켜도 내가 어디서 구역을 나누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2구역 이제 1구역, 2구역 이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나눈 이유가 내가 만약에 이제 2구역은 내가 이 2구역의 용지 사이즈를 뭐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레이아웃 탭에서 용지의 크기를 뭐 A5 이런 걸로 바꿔 보세요. 그럼 2구역만 바뀌죠. 원래는 구역이 안 나눠져 있었으면은 다 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특정 구역만 이렇게 따로 용지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백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용지의 크기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저 따라 하신 분은 다시 A4로 다시 바꿔주세요. 구역을 나누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인데요. 뒤로 넘어가서 94페이지로 와보시고 문서의 2구역에 무인 항공기의 역사라는 새로운 머리글을 만듭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역을 나눈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러니까 머리글도 지금 보면은 똑같은 머리글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건데 머리글 바닥글도 우리가 따로 뭐 설정을 하지 않는 한 끝까지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구역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제 1구역의 머리글과 2구역의 머리글을 연결을 끊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구역부터는 새로운 머리글로 뭐 새로운 바닥글로 새로운 페이지 번호로 그렇게 시작도 할 수 있는 거죠. 설정을 할 수 있는데 2구역에 찍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페이지 2구역에 찍고 머리글 바닥글 설정하는 것이 삽입 탭에 있습니다. 삽입 탭에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 머리글에 가서 또 여기 뭐 삽입에 머리글에 있는 거 뭐 아무거나 막 누르지 말고 이거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문서 블록이니까 미리 다 디자인되어 있는 것들 이거 말고 밑에 머리글 편집을 할게요. 삽입에 머리글에 머리글 편집 머리글 편집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무인 항공기의 정의라는 머리글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무작정 이거를 바꾸면은 따라할 필요 없는데 제가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옆에 같이 바뀌죠 이렇게.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구역이 나눴더라도 항상 같은 머리글 바닥글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거 바꾸면 같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어, 이전 머리글과 같은 머리글 바닥글이 되면 안 돼서 이전 머리글의 연결을 끊어주세요. 이전 머리글의 연결을 이거 눌러서 끊으면 돼요. 그럼 없어지죠. 이렇게 이전 머리글 연결이 없어지죠. 누르면 다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여튼 요거 눌러서 이전 머리글의 연결을 끊고 이 구역은 그러고 나서 이거를 무인항공기의 역사라고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역사. 그렇게 바꿔서 쓰면은 이제는 뭐 안 바뀌잖아요. 앞에는 다른 머리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인항공기의 역사. 머리글 바닥글 닫기. 해서 빠져나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9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식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표지에 대해서 또 문서 속성에 대해서 나오네요. 중요한 내용이네요. 97페이지에 일단 나오는 문서 속성 주는 거는 우리가 파워포인트 할 때도 했었고 시험에 또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네요. 챕터 2에 월식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네, 여기서 문서 속성을 제목은 월식, 주제는 월식의 모든 것으로 지정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제목 속성, 주제 속성 이런 거 파워포인트 할 때도 나오죠. 파일 탭에 정보에 가서 파일의 정보에서 지금 보니까 제목이 없죠. 제목을 월식으로 주세요. 그리고요, 이게 지금 표지 만들 때 다 쓰일 거라 가지고 이 모든 속성 표시를 또 해서 주제 속성도 월식의 모든 것으로 하라는 것 같습니다. 네, 주제는 바로 안 보였죠. 모든 속성 표시를 해야 나왔었죠. 파워포인트에도 우리가 했었죠, 이거. 주제 속성의 월식의 모든 것. 그리고 기왕이면은 만드니도 좀 바꿔볼게요. 만드니 지금 송윤희 씨 마우스 오른쪽 대상 제거 하시고 만드니는 여러분 이름으로 하세요. 네, 이 표지 들어갈 때 지금 우리가 만드니가 돼서 표지가 들어가야지 보기가 또 좋을 거니까 네, 마우스 오른쪽 대상 제거하고 만드니는 본인 이름으로 만드니 추가해 가서 네, 여러분 이름으로 하시고요. 또 회사 속성도 줘볼까요? 회사 속성은 뭐 SBS 아트로 할까요? SBS ART 이렇게. 네, 뭐 하여튼 이렇게 주제 속성 꼭 놓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주제입니다.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뭔가 관련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제 속성 꼭 넣어주시고요. 안 보이면 모든 속성 표시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파일의 정보에서. 네, 그렇게 이제 뭐 제목과 주제와 이런 걸 넣었으면은 백스테이지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98페이지로 와보시고 98페이지에 보기 마스터 서식의 표지를 삽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지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삽입 탭에 있습니다. 삽입하는 거니까. 삽입 탭에 표지라고 있죠. 페이지 그룹에. 삽입의 표지에 와서 또 보기 마스터라는 표지가 있죠. 삽입의 표지에 보기 마스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표지가 이렇게 잘 들어왔고 어때요? 왜 그렇게 속성을 넣는지 아시겠죠? 제목도 들어왔고
아까 주제도 들어왔고 뭐 만드니 회사 이런 거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문제가 혹시 그리고 보기 마스터가 없으면 다른 표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뭐 버전이 좀 다르거나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삽입의 표지에서 다른 표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보기 마스터가 없으면 뭐 모션으로 하든 뭐 네, 뭐 사이드 라인으로 하든 뭐 아무거나 하세요. 오스틴으로 하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중요한 문제는 99페이지 문제거든요. 시험에는 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99페이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표지에 있는 부재 컨텐츠 컨트롤 속성을 편집해서 캐리지 리턴이 허용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표지에 부재 컨텐츠 컨트롤이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줄을 바꿔서 그러니까 2018년 3월 입력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줄 바꿈이 됩니까? 여기 끝에서 내가 아무리 엔터를 눌러봐도 안 되죠. 엔터를 눌러도 어, 끝에 여기 끝에서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 여기 안에 텍스트 상자 안에요. 여기 뒤에 말고 여기 안에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 컨텐츠 컨트롤 안에서 아무리 내가 부재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엔터를 때려봐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엔터가 먹히도록 하려면은 이 컨트롤의 속성을 바꿔야지만 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가 어저께도 그 개발 도구를 뭐 꺼내고 했었지 않습니까? 개발 도구에서 합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이 개발 도구가 중요합니다. 이 개발 도구는 안 나오면은 우리 파일의 옵션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꼭 꺼내서 쓰셔야 되고요. 이젠 아시죠? 어, 이 개발 도구의 컨트롤 그룹에서 들어간 게 이거거든요. 컨트롤 그룹에서 아마 뭐 일반 텍스트 상자 이런 게 막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표지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데 막 밖에 나와가지고 딱 찍어서 이 개발 도구에 이 컨트롤 그룹에 있는 것들이 다 뭔가 이제 서식이 만들어져 있는 상자나 무슨 버튼이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뭐 이거 넣는 것도 있어요. 뭐 그림 컨텐츠 컨트롤 넣고 그런 것도 시험에 있고 막 이렇게 넣으면은 막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컨트롤이 자 미리 뭔가 이제 서식이 만들어져 있는. 근데 아마 저기 들어가 있는 표지에 들어가 있는 게 이런 걸 거거든요. 텍스트 컨텐츠 컨트롤 뭐 이런 걸 거거든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건데 어, 요거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뭐 캐리지 리턴을 허용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형식이나 이런 것도 맞출 수 있고 뭐 표시 형식도 맞출 수 있고 뭐 제목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뭐 캐리지 리턴도 허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월식의 모든 것 이 텍스트 상자 컨텐츠 컨트롤 찍고 속성이에요. 저게 들어간 거니까 개발 도구에 컨트롤 그룹에 속성을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캐리지 리턴 허용하는 거를 체크해 주세요. 하여튼 얘를 꼭 찍고 하셔야 됩니다. 개발 도구에 컨트롤 그룹에서 속성 눌러가지고 캐리지 리턴 허용을 체크하고 확인할게요. 체크하시고 확인하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는 안 됐지만 여기 끝에 와가지고 엔터 하면은 밑으로 내려갔죠? 줄바꿈이 됐죠? 진짜 캐리지 리턴이 먹히고 2018년 3월이라고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컨텐츠 컨트롤의 속성을 바꾸는 표지에 들어가 있는 컨트롤의 속성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로 넘어올게요. 100페이지로 와서 또 문서에 삽입되어 있는 표지를 제거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표지를 제거하는 것도 삽입 탭의 표지에서 그냥 아까 우리 넣었듯이 삽입의 표지로 와서 밑에 현재 표지 제거 하는 것도 있죠. 제거해 주세요. 101페이지의 적응 문제도 중요한 문제네요. 집에서 꼭 해보십시오.
특히 2번 문제 방금처럼 캐리지 리턴 허용하는 게 또 나오고 있죠. 집에서 꼭 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챕터 2 끝이네요. 이제는 챕터 3로 가보겠습니다. 104페이지로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4페이지에 처리 지침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챕터 3로 왔습니다. 이제는 처리 지침 1번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쓰시고요. 네. 1페이지는 뭐 없고 2페이지에 뭐가 있고 이렇네요. 여기서는요 105페이지의 이제 내용을 해보는데요. 목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책 맨 앞쪽에도 보통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뭐 보면은 몇 페이지에 있다, 챕터 1이 몇 페이지에 있고, 챕터 2가 몇 페이지에 있고 그런 목차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책에도 뭐 앞에 뭐 12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목차가 있거든요. 네. 그런 목차를 만들 때 보통 제목 스타일들이 목차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런 거는 딱 목적 같은 경우는 제목 1 스타일이고요. 또 평가 방법 뭐 이런 거 제목 2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지금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목차로 등록도 시키고 해보는 이렇게 목차를 만드는 건요. 참조 탭에 보면은 제일 왼쪽에 목차를 만드는 단추가 있습니다. 참조의 목차 그룹에서 이 목차에 가보면은 뭐 자동 목차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제목 1, 2, 3 이런 스타일들이 아까 우리 홈 탭의 그 스타일들이 목차로 원래 다 제목 스타일들이 목차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동 목차를 나중에 넣으려고 스타일부터 줘야죠. 그러면 목차로 등록시키고자 하는 단락들을 제목 스타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 가가지고 이 페이지에 이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있죠? 여기죠? 얘를 찍어주세요. 이 단락을 찍고 제목 1 스타일로 주세요. 우리 어저께 스타일 막 홈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제목 1 스타일 이렇게 주세요. 스타일을 어제 배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제목 1 스타일로 또 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등록이 됐고 그 다음 또 1 평가 요소 바로 밑에 있는 1 평가 요소 찍고 얘는 제목 2 스타일을 주세요. 제목 2 스타일로 그렇게 줬습니다. 평가 요소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목차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첫 페이지에 자동 목차 툴을 이용해서 목차를 만드십시오 했으니까 제일 첫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문서에 제일 처음으로 올라올 때는 컨트롤 홈 키를 눌러서 한 번에 오셔도 좋습니다. 문서에 제일 끝으로 갈 때는 컨트롤 엔드 키를 눌러서 제일 끝으로 가고 그런 거 쓸 일이 워드는 좀 자주 있어요. 특히나 문서의 제일 끝으로 갈 때 좀 자주 있는데 컨트롤 엔드로 가면 좋고요. 제일 처음으로 올 때는 컨트롤 홈 여기서 참조 탭에 가서 목차 그룹에서 목차를 넣었는데 자동 목차 2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참조의 목차에 자동 목차 2를 클릭할게요. 자동 목차 2를 클릭하면은 목차가 이렇게 또 잘 들어왔죠? 아까 여러분이 넣었던 평가 요소 그죠? 잘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요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 밑에다가 어,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에 맨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3번 괄호 열고 3번 괄호 열고 평가 결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저처럼
맨 마지막에 한번 적어보세요. 3번 시키지 않았지만 평가 결과. 그리고 얘도 제목 to 스타일로 주세요. 홈 탭에 스타일에서 제목 이 스타일을 클릭하고요. 그럼 이제 제목 to로 등록이 됐는데 목차에는 아직 안 나오죠. 방금 우리가 적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제목 to로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이 목차에는 평가 결과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차에 나오도록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업데이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방금 등록시킨 내용을 추가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겠죠. 네. 아니면 이게 참조의 목차 업데이트 이렇게 눌러주시거나 뭐 F9번을 눌러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내용을 찍고 하셔야 된다.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찍히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네. 찍어놓고 목차 업데이트를 누르는데 뭐라고 하죠? 이렇게 페이지 번호만 업데이트 할 거냐? 내가 뭐 페이지 넘겨가지고 뭐 여기서 페이지 넘길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막 페이지 넘기듯이. 그러면 여기는 막 3페이지로 가면은 페이지 번호만 업데이트를 할 때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내용을 수정을 한 거를 다 업데이트 할 거면 전체 업데이트 확인. 그 목차 전체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다음 107페이지로 와보시고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네요. 107페이지에 목차가 제목 1수준까지만 표시되도록 수정합니다 했는데요. 시험에도 목차가 들어가 있는데 특정 수준까지만 사용자 지정 목차로 해가지고 그렇게 특정 수준으로만 표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차는 아까 우리 봤듯이 제목 1, 2, 3 스타일들이 다 목차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제목 1 스타일들만 목차로 나왔으면 좋겠어. 나머지 하위 수준은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안 보이고 그럼 제목 1 스타일들만 목차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볼까요? 얘를 근데 찍고 목차를 찍고 하셔야 되고 참조 탭에 목차에 사용자 지정 목차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준을 직접 정의해서 넣을 거면 참조의 목차에 사용자 지정 목차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목차를 클릭했고 수준을 3 수준까지 돼 있잖아요. 막 수준을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준을 지금은 이렇게 내려서 1수준까지만 1수준까지만 제목 1, 2, 3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1 제목 1까지만 그냥 첫째 수준 확인. 그럼 업데이트도 해야죠. 바꾸시겠습니까? 네, 예스 확인. 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08페이지의 밑에 적응 문제도 집에서 해보세요. 만약에 뭐 제목 아래쪽에 목차를 넣으라고 했으면 뭐 당연히 뭐 여기 제목 아래 뭐 여기 딱 찍고 그 참조에 목차를 넣으면 될 건데 여기가 무슨 서식도 그 정형 서식을 사용하고 목차 1수준까지만 나오도록 하면은 사용자 지정 목차로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차로 해서 서식도 정형 서식으로 하고 수준은 1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확인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목차를 또 이렇게 바꿔서 넣을 수도 있겠죠. 사용자 지정 목차를 할 때 쓰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108페이지 적응 문제는 다 사용자 지정 목차 문제니까 집에서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109페이지로 넘어와서 관련 근거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리 지침 2라는 파일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뭐 똑같은 파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대로 했어도 됐는데 하여튼 뭐 처리 지침 2 열었고 여기서는 이 페이지에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에 규칙 범주를 사용하는 인용을 표시한 후 모든 페이지의 그 필드를 숨깁니다라고 했는데요. 관련 근거 목차는 좀 생소하죠.
근데 이 관련 근거 목차는 어떤 목차냐면은 문서에 인용된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가. 그래서 뭐 판례, 조항, 규칙, 뭐 법령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이 현재 문서에서 뭔가 인용이 되고 있는 어디서 발췌한 자료 그런 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좀 특별한 목차입니다. 인용된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목차. 근데 아마 저 2페이지에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이 뭐 인용 규칙 범주에서 뭐 인용됐다고 하네요. 뭐 어디서 인용한 자료인데 그럼 이거를 관련 근거 목차로 표시할 수 있게 인용 표시를 할 겁니다. 저처럼 먼저 블록 지정을 하세요. 2페이지에 이 법관 및 법원 공무원 관한 규칙을 정확하게 블록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참조 탭에 아까 목차는 제일 왼쪽에 있었지만 관련 근거 목차는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참조 탭에 관련 근거 목차 그룹에 보시면 인용 표시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 지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용한 자료다. 어디서 발췌한 자료다. 그러면은 참조에 인용 표시를 클릭합니다. 근데 범주를 뭘로 하라고 돼 있습니까? 판례, 뭐 법령 뭐 이런 게 막 있죠. 뭐 밑에 보면 더 많고. 근데 조항도 아니고 규칙이죠, 이거는. 규칙 범주로 그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표시하고 모두 표시의 차이는 뭐냐면 표시는 내가 딱 블록 지정한 거에만 표시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여기에만 이 페이지에 있는 딱 얘만 딱 표시를 남기는 거고 만약에 모두 표시를 눌리면은 다른 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있다면 뭐 3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또 있고 뭐 4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또 있으면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표시를 남기는 것이 모두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여기에만 표시를 하라는 소리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표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표시를 딱 하니까 옆에 뭐가 붙죠? 무슨 코드 같은 게 막 붙을 건데요. 어, 인용 표시 창은 일단 닫고 보니까 이렇게 이런 필드 코드 같은 게 생겼을 겁니다. 네. 우리가 방금 표시를 했기 때문에 생긴 건데요. 이게 인용으로 등록됐다는 관련 근거 목차에 쓰일 인용으로 등록됐다는 그런 코드 표시인데요. 마지막에 이런 필드 코드를 숨기라고 했거든요. 모든 페이지에 이런 필드를 숨깁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이렇게 인용 표시를 눌렀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가 켜졌냐면은 아까 홈 탭에 이 편집 그룹에 단락 그룹에 이 편집 기호 표시가 불이 자동으로 켜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백이 점으로 찍혀 보이고 뭐 아까 우리가 막 구역 나누기 하면 구역 나누기 막 기호 막 페이지 나누기 기호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보이고 이런 게 이게 다 켜져서 그런 거거든요. 홈 탭의 단락 그룹에서. 그래서 얘를 끄세요. 얘를 일단 껐다 켰다 해보세요. 껐다 켰다. 홈 탭의 단락 그룹에서 얘를 껐다 켰다 해보면은 실제로 출력 그러니까 인쇄될 때 안 보이는 내용을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런 편집 기호 같은 걸 보고 싶을 때 이거 조판부니까 이거 눌리는 거거든요. 근데 껐다 켰다 해보면은 이제 특히 밑에도 더 많죠. 뭐가 우리가 방금 표시한 거 말고도 요 표시 붙는 이런 표시 붙는 게 또 있죠. 밑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등록돼 있던 게 또 더 있습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아무튼 지금은 일단 꺼주시고 홈탭에 단락 그룹의 편집 기호를. 근데 나중에 어차피 다시 켜질 겁니다. 세균을 넣어도 켜지고 그 시험 시에도 이게 뭐 켜져 있는 게 어찌 보면 더 좋거든요. 켜져 있는 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구나, 여기 뭐가 들어가 있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굳이 끌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시에는 얘를 점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껐다 켰다 하는 게. 다음 11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고요. 문서의 마지막에 장식형 서식에 관련 근거 목차를 삽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용 표시를 한 것들이 방금 우리가 한 거 말고도 밑에 더 있었지 않습니까? 밑에 뭐 법원 공무원 평정 규칙도 있고 또 뭐 특수 경력직 예규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관련 근거 목차로 이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인용 표시한 이런 것들이 관련 근거 목차로 나타날 수 있도록 문서의 제일 마지막에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오셔서 아까 컨트롤 엔드로 보통
가면 된다 했죠. 네, 지금 문서의 제일 마지막은 뭐 여기지만 여기에다가 관련 근거 목차를 삽입하라고 하니까 참조 탭에서 또 관련 근거 목차 그룹에서 관련 근거 목차 삽입 단추를 눌러보세요. 참조 탭에 관련 근거 목차 삽입. 그러면은 여기서 서식은 장식형 서식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서식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양이 탭 체험섬도 막 바뀌고 무슨 형이라고 딱 적혀 있으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장식형, 뭐 정형, 기본형, 형 붙는 것들은 서식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참고로 기본 스타일 그대로 합니다 하면은 기본형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본형은 형 붙어서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기본형, 장식형 이렇게 형으로 끝나는 것들이 서식이 있는 거고 그냥 기본 스타일 그대로 합니다 하면은 처음에 애초에 들어왔을 때 잡히는 스타일 애초에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잡히는 그냥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사용자 지정 그런 걸로 그냥 기본 서식 그대로 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장식형, 정형, 뭐 형 붙는 것들은 선택을 꼭 한다 생각하시고 범주도 아까 우리가 물론 지금 모든 범주로 하면 상관은 없는데 아까 여러분이 규칙 범주로 넣었기 때문에 다른 범주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로 했다. 그럼 당연히 안 나오겠죠. 확인했을 때.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잘못된 범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과목자 삽입을 할 때 모르겠으면 모든 범주로 하시면 되고 그뭐 규칙 범주로 지금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또 선택을 해도 되고 모든 범주로 해보세요. 지금은 장식형으로 해서 확인하면 잘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규칙 범주였죠. 그 다음 112페이지로 와보시고요. 112페이지에서는 이 평가 방법부터 새로운 페이지로 변경한 후 관련 근거 목차를 업데이트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평가 방법 여기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기래요. 페이지를 넘길 때는요. 아까 전에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그 레이아웃 탭에서 나누기에서 구역을 나눠봤듯이 레이아웃에 나누기에 페이지 나누는 것도 있어요. 네. 그냥 또 컨트롤 엔터로 해도 되고요. 페이지 나누는 것이 컨트롤 엔터입니다. 한 번에 페이지 넘길 때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페이지를 넘겨도 좋고 레이아웃에 나누기에 페이지로 넘겨도 좋고 무식하게 막 엔터를 계속 눌러가지고 막 하면 안 됩니다. 네. 컨트롤 엔터. 그러니까 여기 딱 찍어놓고 페이지 나누기 기호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페이지 나누기가 이렇게 그게 컨트롤 엔터입니다. 컨트롤 엔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3페이지가 됐는데요. 평가 방법부터는 그렇게 새로운 페이지로 변경한 후 관련 근거 목차를 업데이트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왜 업데이트를 해야 될까요? 관련 근거 목차를. 방금 페이지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법원 공무원 평정 규칙이 아직도 이 페이지에 있다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3페이지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는 얘를 찍고 아까처럼 참조의 관련 근거 목차 그룹에서 목차 업데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또 안 찍으면 당연히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근거 목차를 그 내용을 그 또 제목 찍지 말고 내용 목차의 내용 부분을 딱 찍어놓고 여기든 여기든 목차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그렇게 잘 되죠. 그 다음 113페이지로 왔고 여러 곳에서 인용 사용 제한하기 해서 나왔는데요. 관련 근거 목차의 모든 범주에서 여러 곳에서 인용 기능이 사용되지 않도록 업데이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또 관련 근거 목차 다시 찍고 아까 전에 뭐 업데이트 누르면 이거는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업데이트 페이지 번호 업데이트 하는 거지 뭐 옵션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냥 관련 근거 목차 삽입을 눌러주세요.
관련 근거 목차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범주는 지금 규칙 범주로 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범주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범주를 선택을 다시 해주시고요.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인용 사용이 되도록 해놨거든요.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여러 곳에서 똑같은 인용이 동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용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들어가진 않도록 얘를 체크를 푸시면 되겠네요. 뭐 다른 건 기본 설정 그대로 하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인용 사용은 체크 풀고 모든 범주로 해서 그렇게 다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거를 다시 업데이트 하는 거죠. 네. 네. 확인했을 때 바꾸시겠습니까? 하면은 yes. 그게 업데이트를 한 거죠. 네, 이제 114페이지로 와보세요. 114페이지 밑에 적응 문제가 보니까 3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114페이지 밑에 적응 문제 3번이 중요한 문제니까 일단 해봐야 되겠네요. 예제 3-2번 열어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모스워드 적응 문제 폴더에서 열어야 되겠죠. 모스워드 적응 문제 폴더에서 예제 3-2번 파일을 열어봅니다. (1페이지)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텍스트를 조항 범주로 인용 표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네요.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네, 블럭 지정을 또 해보시고요. 조항 범주로 인용 표시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또 참조 탭에 가서 관련 근거 목차에서 쓰는 인용으로 또 등록시키는 거죠. 관련 근거 목차 그룹에 인용 표시를 클릭할게요. 블록 지정을 꼭 하고 하세요. 단 이번에는 인용 표시할 때 범주가 뭐라고요? 규칙이 아닌 조항 범주로. 조항으로 하셔야 돼요. 밑에 내려보면 있어요. 조항이. 조항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표시. 그럼 여기 또 옆에 뭐 무슨 표시가 나겠네요. 코드 표시가. 표시해 주시고 또 방금 우리가 표시한 거 말고도 밑에 뭐 더 있네요. 보죠? 뭐 해고 등의 제한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금품 청산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게 등록되어 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네, 됐으면 다 표시가 됐으면 닫고 그다음에 이번에서 문서의 마지막에 관련 근거 목차를 삽입하라고 컨트롤 엔드로 갈게요. 관련 근거 목차는 보통 문서의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시험에도 컨트롤 엔드 눌러서 와서 문서의 제일 마지막에 여기다가 그럼 관련 근거 목차를 아까 저 막 조항으로 표시된 그 인용 표시된 것들에 대해서 목차 삽입을 해야죠. 목차 삽입을 클릭해서 관련 근거 목차 삽입을 범주가 뭐였죠? 범주가 이상한 걸로 막 규칙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들어갈 거예요. 막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주가 아까 전에 조항 범주였죠, 그죠? 관련 근거 목차 삽입을 할 때 범주도 신경 쓰세요. 조항이고 아니면 물론 모두로 해도 되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 같은 경우는 말 없죠. 어, 보통 처음 들어오면은 이렇게 장식형으로 안 잡혀 있고 아까 우리가 해서 그렇지 원래 사용자 지정 스타일 이런 걸로 잡혀 있거든요. 처음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냥 일단 요걸로 해주세요. 네. 범주는 모드로 하든 뭐 조항으로 하든 상관없고 서식도 원래 처음 들어오면 이걸로 잡혀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기본 설정 그대로 확인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항으로 잘 들어왔고 근데 제가 아까 3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했는데 제8조 근로조건의 제8조 기술 개발의 촉진과 관련된 필드 코드를 삭제하고 관련 근거 목차를 업데이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8조 기술 개발의 촉진은 이거 좀 싫은가 봅니다. 이거를 아예 없애고 싶은가 봅니다. 관련 근거 목차에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필드 코드를 삭제하고
업데이트를 시켜라. 그러면은 가보죠. 그 이 페이지에 있다니까. 있나요? 제8조 기술 개발의 촉진. 필드 코드를 삭제하고 했으니까요. 이 글자를 지우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글자는 원래 있던 애고 필드 코드는 옆에 있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드 코드를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이렇게 여기를 딱 찍고요. 이 부분을 딱 찍고 Shift End를 누르면 편할 거예요. 기술 개발을 촉진 그 괄호 뒤에 딱 찍고 Shift End 키를 눌러서 잡으면은 아마 잡기가 편할 거예요. 저처럼 여기 딱 커서 여기 딱 찍어놓고 Shift End. 그러면은 아마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찍고 Shift End를 눌렀을 때 잘 잡히죠? 이렇게. 그러면은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딱 이런 거 할 때 Shift End를 먼저 첫 번째 위치 찍어놓고 Shift End를 누르면 그 단락이 끝으로 쫙 잡아주거든요. 블록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할까요? 마지막에 문제에서 필드 코드를 삭제하고 관련 근거 목차 업데이트 하려고 이 코드를 지금 지운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관련 근거 목차로 가야겠죠? 업데이트하러. 관련 근거 목차에 또 꼭 찍고 하세요. 내용을 찍고 업데이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목차 업데이트를 클릭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꼭 관련 근거 목차를 찍고 하셔야지 위에 제목 찍고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을 찍고 하셔야 돼요. 내용을. 관련 근거 목차 내용을 딱 찍어놓고 목차 업데이트를 클릭을 해서 제가 없어지는지.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이제는 115페이지로 갑니다. 115페이지 그림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볼게요. 챕터 얘가 지금 챕터 3죠. 챕터 3의 인공지능 1 파일 열어보시고요. 이제는 그림 목차인데요. 그림 목차 같은 경우는 관련 근거 목차는 인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표시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캡션, 캡션에 대한 또 목차를 캡션은 그냥 표나 뭐 그림이나 뭐 차트나 이런 거에 그 제목 이름표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림, 뭐 표, 뭐 또 다른 개체들, 뭐 기타, 뭐 차트, 뭐 이런 개체들의 이름표. 제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림 1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 1번, 뭐 그림 2번 뭐 이런 거. 이런 이름표를 달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 목차는 그런 캡션들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목차고요. 캡션의 위치를 나타내는 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 캡션 레이블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목차. 이름표가 그 레이블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레이블이 이름 얘기하는 거고. 캡션 레이블이 몇 페이지에 있나. 그러면은 한번 참조해 그 그림 목차 만드는 거 시험에 또 나오는데 캡션 달아주고 그림 목차 넣고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이 파일에도 보니까 제일 처음에 그 그림에 캡션이 보이네요. 캡션. 이게 캡션입니다. 이런 캡션 넣는 것부터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116페이지로 왔고요. 116페이지에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 아래에 이 페이지의 그림, 이 그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 그림 아래에 그림 투 머신 러닝이라는 캡션을 삽입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림2라는 텍스트는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림을 찍고 참조 탭에서 캡션 그룹에서 캡션 삽입을 클릭할게요. 참조 탭에 있습니다. 참조 탭에 캡션 그룹이 따로 있고, 캡션 그룹에서 캡션 삽입을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레이블 같은 경우는 보면 이름표인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림표 뭐 이런 게 많이 쓰니까 이런 게 있지만, 또 내가 다른 레이블이 필요하면 좀 이따가 우리는 뒤에서 뭐 피규어 레이블도 만들어야 되고 뭐 내가 다른 거를 만들고 싶으면은 새 레이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레이블은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그림 선택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책의 내용처럼 하면 안 됩니다. 116페이지에 나오는 책의 내용처럼 여기 안에다가 막 적으면은 절대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 그림 1번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림 1번하고 그림 2번하고 연결되려면 이 그림 레이블로 선택을 하고 바로 위치만 잡고, 위치는 어디에 넣으라고 했냐면 제목 아래, 그림 아래에 넣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림 아래라고 했으니까 선택한 항목 아래로 하고, 여기서 바로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밖에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하고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얘하고 안에서 적으면 안 됩니다. 그 시험 시에도 오류가 뜨고 지금도 오류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들으시고 여기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안에서 막 적으면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 그냥 여기서는 건드리지 않는다, 여기서는 절대 적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레이블만 선택하고 바로 위치만 잡고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그런 다음에 밖에서 여기서 적어주셔야지 그림 목차로도 잘 들어가고 오류도 안 생기고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 2 뒤에 한 칸 띄우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 칸 띄우고 빼기 하이픈 한 칸 띄우고 머신 러닝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시험에도 딱 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 지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되는 그 내용에 항상 밑줄 그어져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줄 그어진 텍스트는 밖에 나와서 꼭 적어주셔야 해요. 안에서 적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처럼 밖에서 여기서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117페이지로 넘어와서 117페이지에서 다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116페이지 문제도 중요하고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있고 117페이지에도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있고 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림 목차라는 제목 아래 그림 목차를 추가합니다 라고 했고요. 서식은 정형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그림 목차도 보통 맨 마지막에 컨트롤 엔드 눌러서 문서의 제일 마지막에 거의 들어가거든요. 컨트롤 엔드 눌러서 와보세요. 그림 목차라는 제목 아래라고 했기 때문에 컷의 위치는 여기 찍고 할게요. 그림 목차 제목 아래쪽이니까요. 여기 찍고 여기다가 방금 넣었던 그런 캡션들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게 그림 목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레이블을 선택해서 넣을 건지도 위에서 지금 캡션 레이블 보면은 표도 있고, 그죠? 아까 우리가 넣었던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표 1, 표 2도 있고 아까 그림 1, 그림 2도 있으니까 어떤 레이블의 내용을 목차로 넣을 건지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이 위치 잡고 참조의 캡션 그룹에서 그림 목차 삽입을 클릭할게요. 그림 목차 삽입을 하는데 레이블을 표로 할 건지, 그럼 표가 몇 페이지에 있다, 캡션으로 그림으로 할 건지, 그걸 이제 캡션 레이블을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그림 목차 넣는 거니까 뭐 이제 그림이 몇 페이지에 있다. 시험에는 위에서 쓰고 있는 레이블을 잘 보고 오셔야 됩니다. 위에서 어떤 캡션 레이블 쓰고 있는지. 그렇게 서식은 또 뭘로 하라고요? 정형을 적용하십시오 했으니까 서식 같은 경우는 정형 서식으로, 형 붙는 건 선택해야 된다 했죠. 기본형, 정식형 뭐 이런 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형 됐으면 뭐 다른 말은 없으니까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하니까 이렇게 들어갔나요? 저처럼 그림 1번 몇 페이지, 그림 2번 몇 페이지. 네. 그 다음 계속해서 118페이지로 넘어올게요. 118페이지의 이 내용도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림 투 머신 러닝이라는 캡션이 지정된 그림에 대체 텍스트의 제목을 머신 러닝으로 입력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림 투 아까 우리 저 위에 머신 러닝이라는 캡션 들어간 이 그림 대체 텍스트의 제목을 넣어라. 시험에도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대체 텍스트 넣는 그림에 대체 텍스트 넣는 문제가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대체 텍스트 넣는 거는 그림 서식에서 하시면 돼요. 대체 텍스트 편집으로 물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아마 이게 안 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체 텍스트 편집이 안 뜨는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고 시험 시에도 이걸로 하는 것보다는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림 서식에 딱 가보면 여기 세 번째 탭 레이아웃 및 속성 탭에서 대체 텍스트 넣는 게 있을 거거든요. 레이아웃 및 속성 탭에 대체 텍스트에 갔을 때 제목에 넣을지 설명에 넣을지 그런 것도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우스 오른쪽 그러니까 해당 그림을 오른쪽 마우스 그림 서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림 서식에 혹시 세 번째 탭에 왔는데 이게 안 보이면 그냥 대체 텍스트 편집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제목에 넣는지 설명에 넣는지를 구분해서 하려면은 서식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대신해서 나타낼 그런 그 설명을 정보 텍스트를 그 개체에 들어가는 정보를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림이 뭐 보여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기를 바꾸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오는 보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인쇄 모양 보기로 보고 있지만은 개요 보기로 본다든지 그러면은 그림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죠? 네, 그럴 때는 대신해서 텍스트로 정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나레이션으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으로도 쓸 수 있고 네. 그런 거 쓸 때는 이 제목에 넣고 지금 제목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머신 러닝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으면 작업창은 닫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림에 대한 정보를 마우스 오른쪽 대체 텍스트 넣을 때는 그림 서식으로 가서 레이아웃 및 속성에서 제목에 넣어라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딱 넣어주시고 네, 작업창 닫아주시면 되겠고 밑에 적응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18페이지 밑에 적응 문제 한번 해볼게요. 캡션 넣고 그림 목차 넣는 건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적응 문제, 워드 적응 문제 폴더로 가서 필요한 파일이 예제 3-3번입니다. 3-3번에서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그림 아래에 피겨 1 리서치 기능이라는 캡션을 삽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겨 1 텍스트는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또 그런 말이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밑줄은 그 하이픈 리서치 기능 거기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시험에도. 아무튼 여기 이 그림을 얘기하는 것 같고 1페이지의 이 그림 피겨 1이라는 그런 또 캡션으로 피겨라는 캡션으로 해서 리서치 기능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캡션 삽입할 때 우리 참조 탭에 그림을 찍고 하셔야 됩니다. 참조 탭에 캡션 그룹에 캡션 삽입을 클릭해서 넣었죠. 캡션 삽입을 할 때 레이블이 뭡니까? 다른 페이지에도 지금 피규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규어로 연결돼서 피규어 1, 피규어 2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피규어 레이블이 없죠,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험에도 이 문제 똑같이 나오는데
없을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새 레이블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새 레이블을 클릭하셔가지고 새 레이블 이름은 피규어 적어주세요. 새로운 이름표를 만들어주는 거죠. 피규어라고 적고 확인하고, 근데 위치는 또 선택한 항목 아래로 문제에서 그렇게 넣으라고 하고 있네요. 그림 아래에 했으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밑에 피규어 1, 피규어 2 이거 다 연결되면서 이제 피규어 레이아웃으로 다 피규어 레이블로 다 캡션이 서로 연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적는 게 아닙니다. 그냥 레이블 선택과 없는 거는 이제 새 레이블로 만들어서 레이블하고 위치만 잡고 바로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밖에서 확인 이후에 여기 밖에서 한 칸 띄우고 하이픈 한 칸 띄우고 리서치 기능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이제 정말 피규어 2로 바뀌었죠.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는 연결이 됐으니까. 그다음 문서의 마지막 위치에 그림 목차를 추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문서의 끝으로 컨트롤 엔드 문서의 끝으로 가보시고요. 문서의 제일 마지막 위치에 그림 목차도 넣는 곳이 있죠. 여기에다가 그림 목차를 추가라고 했고 서식은 기본 서식을 사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참조의 그림 목차 삽입으로 그림 목차 삽입을 하는데 여기서 그 서식이 기본 서식을 사용하십시오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고로 기본형 서식이라고 했으면 형 붙는 거였으면은 기본형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기본 서식 그대로 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잡혀 있는 그대로. 처음 들어오면 물론 우리가 아까 전에 정형으로 해서 이제 이게 된 거지. 원래 처음 들어오면 이걸로 돼 있거든요. 사용자 지정 스타일로. 그러니까 얘는 잡혀 있는 그대로 가라는 소리고요. 또 캡션 레이블은 위에서 쓰고 있는 레이블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그림 뭐 이런 걸로 하면 절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레이블을 쓰고 있는지도 시험 시에는 잘 보면서 그림 목차를 넣어 주셔야 해요. 지금은 이렇게 색인 그림 목차를 넣을 때 하여튼 레이블은 피규어고 위에서 쓰고 있는 게 피규어니까 서식은 기본 서식 그대로 잡혀 있는 그대로 가고 다른 말 없으니까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피규어 1은 몇 페이지, 피규어 2는 몇 페이지 그래서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캡션 넣고 그림 목차 넣는 문제는 시험에 꼭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체 텍스트 넣는 것까지 118페이지에 그또 대체 텍스트 넣는 것도 시험에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2 파일을 열어가지고 하라네요. 인공지능 2 파일을 열어보시죠. 그러면 다시 챕터 3로 와야 됩니다. 모스 워드의 챕터 3에 인공지능 2로 왔고요. 표의 캡션 삽입하기 뭐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캡션 넣는 게 그림에 넣는 거나 표에 넣는 거나 중요한 문제고요. 이 페이지에 있는 표에 표 위에 표2 알고리즘 유형이라는 캡션을 삽입합니다 했는데요. 이것도 원래 표2 점까지는 표2까지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 점 알고리즘 유형 점하고 한 칸 띄우고 알고리즘 유형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페이지 표를 찍고 똑같이 할게요. 아까처럼 캡션 넣는 거니까 참조 탭에 가서 표를 찍었으면 참조의 캡션 그룹에 캡션 삽입을 또 클릭하고요. 여기에 레이블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표죠. 표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은 또 표라는
그 표 1번 해서 표 2번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표 2번으로 들어가죠, 그죠? 이거는 가만히 냅두라고 했죠. 위치는 표 위에 넣는다 했으니까 선택한 항목 위가 맞고요. 그대로 확인할게요. 레이블만 표로 바꾸고 그대로 확인 이후에 빠져나와서 밖에 빠져나와서 여기서 이제 밑줄 그어져 있는 점 찍고 한 칸 띄우고 알고리즘 유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항상 그러니까 밖에서 이 밑줄 제가 그어놓은 이 텍스트 이건 밖에서 꼭 적어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시험에 지문에도 밑줄은 딱 여기만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 책에처럼 표 2까지 밑줄이 다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시험 지문에는 점 알고리즘 유형 이렇게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밖에 나와서 꼭 적어야 되지. 책의 그림처럼 책의 119페이지 밑에 나오는 설명처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120페이지로 와보시고요. 표 목차 아래쪽에 커서 위치는 여기 상호 참조를 이용하여 문서에 삽입된 표의 목차를 만듭니다. 라고 했는데요. 상호 참조는 현재 위치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내용을 링크 걸어가지고 하이퍼링크 걸어서 참조하는 불러오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또 캡션을 또 주로 또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참조도 보면은 표목차 아래쪽에 커서 딱 찍고 캡션 그룹에서 상호 참조를 클릭해서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다른 위치, 다른 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물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조에 상호 참조를 클릭해 보시고요. 참조할 대상이 뭐 글머리 끼고 번호매기 항목도 있고 뭐 제목 스타일도 돼 있는 것도 참조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문제에서 뭐를 참조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표의 목차를 만드는 거니까 표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링크 거는 거니까 아까 그 표의 캡션 우리 표 1번, 표 2번 그 캡션을 참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조할 대상은 표 캡션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밑에 이게 캡션 레이블들이 또 보이거든요. 밑에 쪽에 표 네. 그림을 하면 그림 뭐 이렇게 지금 밑에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지금 우리는 표 그래서 표 1 유사 용어들을 먼저 삽입을 하세요. 삽입 눌러가지고 그럼 표 1 유사 용어들 삽입하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밑에 찍어보세요. 여기 밑에 칸에 밑에 단락 빈 단락 찍고 여기에 와서 표 2 알고리즘 유형도 선택해서 삽입 네 그렇게 삽입을 했으면 닫고 하이퍼링크가 걸렸기 때문에 상호 참조를 혹시 실행해 보고 싶으면은 여기 이렇게 커서 갖다 대보시면 이런 말이 뜨거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하라고. 그 링크를 따라가고 싶으면 상호 참조 실행해 보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클릭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얘를 클릭하면은 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캡션 넣는 게 중요했어요. 상호 참조를 넣으라고는 나오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캡션 넣는 거는 항상 나오니까 121페이지 적응 문제도 1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그 121페이지 맨 밑에 그 1번 문제에서 표 1 다음에 그 점 보급형 부분은 밑줄을 그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1페이지 그 밑에 적응 문제에서 표 1 점 보급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적는 거죠. 점 보급형 뭐 이렇게 아니 여기 네, 이렇게 그 점 보급형 부분만 밑줄을 그어 달라고요. 그 지문에 책에 121페이지 밑에 1번 문제 중요한 문제니까 네, 집에서 해보십시오. 그다음 넘어갑니다. 122페이지에 또 색인 기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르네상스라는 파일 열어가지고 해볼게요.
챕터 3에 르네상스라는 파일 열어보시고요. 색인 같은 경우는요. 아까 관련 근거 목차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 근거 목차는 그 인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어떤 뭐 판례, 조항, 뭐 규칙 이런 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근데 색인은 특정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나? 문예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나? 어, 이런 단어들을 등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의 부록 같은 데 보면은 책 맨 뒤에 뭐 부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뭐 어떤 단어 몇 페이지 있고 어떤 단어는 몇 페이지 있다. 그런 거 넣어주고 싶을 때 이 색인 기능을 써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주요 단어들을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목차인 거죠. 색인도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색인 문제들은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123페이지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문서에 그 처음으로 나타나는 르네상스 문서에 지금 처음으로 나타나는 르네상스라는 텍스트를 색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처음으로 나오는 르네상스는 솔직히 예죠. 제목이죠. 맞죠? 책에 우리 또 그림도 뭐 이걸로 돼 있지만 시험에는 첫 번째로 나온 정말 똑같은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나오는 무슨 단어에 뭐 세 개 항목으로 등록시켜.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 잘 보이지만 이거 너무 잘 보이지만 시험에는 또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 찾는 게 좀 무슨 단어가 영어 영문 단어 나올 때도 있고요.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그냥 우리 홈 탭에 제일 오른쪽에 편집 그룹에 찾기로 찾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시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 나오는 무슨 땡땡땡 단어가 그러면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찾기를 클릭해가지고 찾아볼게요. 찾기를 눌러서 르네상스라고 탐색창이 떴죠? 르네상스 아마 적으면은 불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불 들어오는 것을 블록 지정을 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불 들어오는 것을 블록 지정해놓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인터넷으로 검색도 막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검색되고 있는데 이 검색되고 있는 것을 꺼주세요. 탐색되고 있는 거를 꺼주셔야 돼요. 네. 요거 그러니까 탐색창을 바로 닫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 탐색창이 이렇게 이 르네상스를 검색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검색을 끝내고 요거 눌러서 검색을 끝내고 탐색창도 닫아주시면 됩니다. 블록 지정을 해놓고 일단 내가 르네상스라고 딱 적어서 불 들어오는 거 블록 지정 해놓고 검색도 끝내고 탐색창도 닫아주시고 됐으면 이제 이거죠. 첫 번째 불 들어오는 거 이거를 블록 지정해서 색인 항목으로 추가해라. 색인도 참조 탭에 있습니다. 참조 탭에 색인 그룹에서 항목 표시. 아까 관련 근거 목차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관련 근거 목차에서 여러분이 인용 표시해가지고 뭐 판례 조항 인용 표시해가지고 뭐 관련 근거 목차 삽입을 했듯이 색인도 이렇게 인덱스 항목으로 등록시켜가지고 색인 삽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르네상스는 항목 표시를 할 때 뭐 주 항목인지 부 항목인지 뭐 그런 말 없으면 그냥 잡혀 있는 그대로 하실 때 어, 표시를 할지 모두 표시를 할지 그거는 또 모두 표시하는 경우는 첫 번째로 나오는 르네상스가 아니라 문서의 모든 르네상스의 색인 항목으로 표시해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딱 나오는 르네상스는 여기에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냥 모든 르네상스에 다 색인 항목으로 추가해 그러면 그럴 때는 모두 표시를 하면 되겠죠. 모두 표시하면 얘 말고도 다른 애들까지도 이렇게 밑에 있는 다른 것들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들까지도 싹 다 이렇게
인덱스 엔트리로 등록됐다 이런 표시가 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두 표시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당연히 따라 하신 분은 실행 취소하고 첫 번째로 나오는 르네상스 여기에만 색인 항목으로 표시를 할 거라서 그냥 표시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표시하면 옆에 XE 뭐뭐 그런 표시가 나게 될 거고요. 네, 그렇게 표시를 했으면 닫고 색인창은 항목 표시를 했으면 이제 표시했으면 취소 닫으시고 XE 뭐뭐 이렇게 표시가 났으면 됐어요. 이게 인덱스 색인이 영어로 인덱스죠. 인덱스 엔트리로 등록됐다. 뭐 그런 뜻입니다. 색인 항목으로 등록됐다. 인덱스가 색인이니까 그런 뜻이고 여기서 뒤로 넘어가서 124페이지로 와보세요. 지금 다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색인 제목 아래에 기본형 서식을 사용하는 색인을 삽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서의 제일 마지막 컨트롤 엔드 눌러서 제일 마지막으로 와서 색인 제목 아래에 커서의 위치는 여기 찍고 이번에도 이제 색인 목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방금 표시한 거 말고도 뭐 많이 있거든요. XE 뭐 들어가는 게 여기 뭐 종교 전쟁도 있는 것 같고 무슨 뭐 마녀 사냥도 있는 것 같고 뭐 마키아벨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몇 페이지에 있다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색인 제목 아래에 커서 찍고 또 색인 삽입을 눌러봅니다. 색인 삽입을 클릭하고 서식은 기본형 서식이라고 했죠. 네, 형 붙는 거는 선택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색인 삽입할 때 기본 서식 그대로 하시오 했으면 그냥 기본 이 스타일 그대로 하면 되는데 기본형 서식이라고 하면은 형 붙는 것들은 다 있는 것들입니다. 선택하시고 또 페이지 번호도 오른쪽 맞춤으로 하나네요. 요것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체크 안 하시면은 아마 왼쪽에 딱 맞춰져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왼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오른쪽 맞춤으로 해주세요.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저처럼 잘 나오는지. 간혹 그 시험에는 이게 단이 지금 두 개로 나뉘어서 세 개이 들어갔는데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이런 단이 한 개로 표시가 되도록 하시오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를 넣을 때 또 보면은 뭐 지금 페이지 번호 오른쪽 맞춤 해서 넣지만 단 개수를 한 개로 해서 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단 개수를 한 개로 넣으면은 단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넣는 것도 있습니다. 시험 시에는. 네, 다음 또 125페이지로 왔고 이 페이지 마지막 단락 맨 앞에 호의 증가 텍스트를 색인 항목으로 추가한 후 모든 색인 항목이 표시되도록 색인을 업데이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호의 증가 텍스트 이거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죠? 이 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여기니까 그럼 호의 증가 블록 지정하세요.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는 또 색인 항목으로 추가를 하랍니다. 아까처럼 참조의 색인 그룹에서 항목 표시를 할게요. 또 그러면 뭐 그대로 호의진과 뭐 이름 그대로 표시를 또 할 거고요. 표시하면 옆에 XE 뭐뭐 이렇게 또 인덱스 엔트리 호의진과 이렇게 등록됐고 닫고 얘 같은 경우는 방금 등록시켰죠. 방금 등록시킨 얘는 그러면 당연히 밑에 안 나오겠죠. 색인 목록에 방금 등록시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업데이트도 필요한 거죠. 색인 또 찍고 아까 관련 근거 목차 업데이트를 했듯이 색인도 색인 목록 찍고 색인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진짜 색인 항목이 모두 표시될 수 있도록 색인을 업데이트 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시험에. 그러면 색인을 꼭 찍고 하셔야지 또 막 이상한 데 찍고 위에 막 제목 같은 데 찍고 하면 안 되죠. 색인 내용 목록 내용을 여기든 뭐 여기든 찍어 놓고 그렇게
색인 업데이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호의 증가도 나왔죠? 뒤에 127페이지의 문제는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3-5번. 적은 문제 3-5번. 먼저 1페이지에서 밑줄친 유체 동력학 텍스트를 색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1페이지에 밑줄 그어져 있는 유체 동력학 텍스트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시고 얘는 참조의 색인 그룹에서 항목 표시를 클릭해가지고 그대로 뭐 이름은 주항목 그대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1페이지 밑줄 쳐 있는 쟤만 유체 동력학 얘만 표시가 나야지 막 밑에 있는 다른 애들까지 막 표시 나고 막 이런 애들까지 표시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네, 표시했으면 됐고 닫고 그 다음 2번을 보시면요. 동압력이라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색인 항목으로 표시되도록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이번에는 그 동압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나요? 여기도 있고 뭐 보면은 뭐 여기도 있고 지금 기왕이면 있잖아요. 동압력을 저기 2페이지 쪽에도 좀 넣어줘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2페이지에 마지막 단락 끝에 동압력이라고 한번 적어 보실래요? 원래 하면 안 되지만 2페이지 끝에 마지막 단락 끝에 여기 동압력이라고 한번 동압력이라고 적고 적어놔 보세요. 2페이지 마지막 단락 밑에 저처럼 적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얘든 뭐 1페이지의 밑에 쪽에 있는 동압력이든 뭐 그 위에 있는 동압력이든 블록 지정을 하세요. 블록 지정을 하고 기왕이면 1페이지에 있는 거 블록 지정해 보세요. 동압력 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모두 표시할 거라서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참조의 색인의 항목 표시를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이 동압력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모두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거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표시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모두 표시를 하면은 뭐 위에 있는 다른 동압력도 그렇고 또 아까 우리가 넣었던 저 2페이지에 있는 동압력도 그렇고 다 표시가 났죠? 이렇게 모두 표시는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다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은 색인 제목 아래에 현대형 서식을 사용하는 색인을 삽입합니다. 색인의 단 개수를 한 개로 설정합니다. 했으니까 또 여기죠. 이제 저렇게 X이 뭐뭐 등록되어 있는 애들에 대해서 또 색인으로 넣어야죠. 그러니까 참조의 색인 그룹의 색인 삽입으로 색인 삽입을 클릭하고 서식은 현대형 서식으로 하라고 했네요. 현대형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인의 단 개수를 한 개로 하라고 했죠. 원래 아까 단 개수 2개로 돼 있죠. 원래 2개로 돼 있는 게 기본입니다. 2개로 돼 있으면은 확인했을 때 단이 이렇게 나뉘면서 들어갈 건데 단 개수를 우리는 한 개로 색인 삽입할 때 단 개수를 한 개로 해서 그렇게 이런 단 표시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을 한 개로 하고 현대형 서식으로 해서 됐으면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단이 안 나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동압력은 1페이지에도 있고 2페이지에도 있다. 우리가 모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편지 병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28페이지에 딱 우리 지금 이 시점하고 잘 맞네요. 연하장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내가 연하장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편지 병합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파일 열어보시죠. 챕터 3의 연하장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편지 병합 같은 경우는 시험에 또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편지 병합 할 때 뭐 받는 사람 목록 만드는 것도 있고 뭐 또 편지 병합에서의 뭐 병합 필드 같은 거를 막 편집하는 문제도 있고 근데 이 제대로 이해를 또 해야지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이 편지 병합의 목적은 편지의 내용과 받아볼 사람이 따로 저장돼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뭐 저장돼 있어도 되고 뭐 엑셀 파일로 저장돼 있어도 되고 뭐 우리가 직접 적어서 뭐 저장을 시켜도 되고 뭐 워드에 표로 만들어져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목록이 따로 있을 때 그거를 병합해서 각각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초대장 같은 거, 우리 연합장, 뭐 또 청첩장, 뭐 공문 이런 거를 만들 때는 편지 병합으로 만들어 보시면은 편하게 또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음, 뒤에 130페이지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130페이지로 와서 새 목록으로 편지 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편지 병합을 시작합니다. 현재 문서 기준으로 편지 병합을 시작합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성이 존이고 이름이 스미스, 회사가 노스윈드인 새로운 사람 받는 사람 목록 만들고 이 주소 목록을 내 데이터 원본 폴더에 고객으로 저장합니다 했는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130페이지에 이 문제는 시험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병합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현재 문서 기준 편지 병합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먼저 편지 탭으로 오세요. 뭐든 이렇게 편지 탭이 따로 있어요. 편지 병합 시작 그룹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뭐 나왔기 때문에 편지 병합 시작을 클릭해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편지의 편지 병합 시작에 편지로 병합을 시작할지 봉투에 들어갈 내용으로 시작할지 뭐 전자메일 보낼 때 뭐 병합인지 뭐 레이블 시중에 파는 라벨지에 대한 병합인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을 이렇게 해서 편지 병합 시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본문 내용이 있고 이게 편지에 이 근하신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수신인 누구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막 본문 내용이 있고 받는 사람 목록을 병합시키는 경우는요 그냥 편지예요. 편지 내용하고 받는 사람을 병합시킬 때는 편지. 근데 뭐 봉투는 이제 겉 봉투에 들어갈 내용으로, 그러니까 봉투 사이즈로 딱 용지 사이즈 잡아가지고 뭐 보내느니 뭐 받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설정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봉투로 만들면 되고 그리고 또 레이블 병합은 시중에 그 라벨지라고 있거든요. 시중에 뭐 스티커로 되어 있는 용지 그 라벨지의 규격에 맞춰서 딱 병합을 시킬 때는 그 내가 라벨지 규격에 딱 레이블 용지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뭐 주소, 뭐 우편번호, 뭐 받는 사람 이렇게 주소, 우편번호 받는 사람 그렇게 딱 병합시켜가지고 라벨지를 떼서 붙이고 막 그렇게 할 때 쓰는 병합이 라벨 레이블. 그래서 다 종류가 있는데 그 레이블 병합은 빈문서예요. 세문서에서 병합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내용이 있으면 편지에 뭐 내용이면 그냥 편지 병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지 병합 시작의 편지. 그다음 받는 사람 선택으로 와서 이 받는 사람은 내가 기존에 있는 파일을 부를 거면 기존 목록 사용이고 기존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따로 불러서 쓸 거면 기존 목록 사용으로 하면 되고 지금은 새 목록을 입력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성이 존, 뭐 이름이 스미스, 뭐 이런 받는 사람 목록을 새로 만들라고 시험에도 이렇게 받는 사람을 새 목록 입력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처럼 편지에
받는 사람 선택에 새 목록 입력을 클릭하고 성이 존이고요. 적어주세요. 이제 새 목록 입력으로 해서 적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소문자 구분의 이거는 중요합니다. J는 대문자로 Shift 눌러가지고 대문자로 꼭 입력하고 왜 중요한지는 뒤에 계속 해보면 합니다. 그다음 이름은 스미스 소문자 전부 다 소문자로 입력하고 제가 한 사람 더 입력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회사는 또 노스윈드 N은 대문자로 대소문자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그리고 새 항목을 더 추가할게요. 새 항목 눌러서 이번엔 여러분 이름으로 해보세요. 새 항목 눌러서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 성과 여러분 이름으로. 특히 저기 회사는 있잖아요. 소문자로 해서 SBS ART 이렇게 해줄게요. 지금 대소문자를 꼭 신경 써주세요. 네, 그렇게 새 받는 사람 목록을 여러 명 추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명 추가해서 확인 눌리면 저장하라고 하거든요. 그 주소록 DB 파일로 저장하라고 하거든요. 확인 누르면 아마 내 데이터 원본 폴더가 자동으로 잡힐 거고 주소 목록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저장되는 건데요. 이름은 고객, 고객이라고 저장해 주세요. 고객 저장.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되면서 바로 연결이 됐어요. 받는 사람 목록 편집 눌러보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이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새 목록 입력해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10명이 있으면 10명한테 다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보내기 싫으면 체크를 끄면은 뭐 그 사람 거는 편지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연결은 돼 있는 거고 바로 넘어가면 돼요. 연결하십시오는 필요 없어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132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132페이지에서는 또 수신 땡땡 텍스트 뒤에 회사 필드를 삽입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수신 옆에 회사 필드의 형식을 대문자로 설정합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커서의 위치는 그러면 여기입니다. 수신 땡땡 한 칸 띄우고 텍스트 뒤에라고 했으니까 커서의 위치는 여기를 찍고요. 저처럼. 그리고 얘는 편지에 병합 필드 삽입을 할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이렇게 받는 사람 목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뭐 회사, 성, 뭐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다 뒤에 있을 건데, 근데 이런 그 내용을 내가 원하는 필드들을 막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근데 여기에는 회사 필드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편지의 병합 필드 삽입에서 아까 우리가 막 만들었던 필드들 중에서 회사 필드 있죠? 회사 필드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병합 필드 삽입에서 회사를 클릭해서 그럼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리고 회사 필드의 형식을 대문자로 설정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대소문자를 막 신경 써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이 때문인데요. 잠깐 결과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실래요? 시키지 않았지만 결과 미리 보기를 딱 눌러보시면은 아마도 이렇게 나오죠. 회사가. 다음 레코드로 넘겨보세요. 이거 눌러서 다음 레코드로 넘기면 또 그 다음 아까 우리 넣었던 SBS 아트도 나올 것 같네요. 근데 다 소문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 미리 보기는 끌게요. 그러니까 편집 그 병합 필드 삽입하고 나서 위치에 맞게 잘 나오는지는 결과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결과 미리 보기를 끄고 이 회사 필드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필드 편집을 할 겁니다. 시험에 이게 나오거든요. 어떤 필드에 대해서 뭐 첫 글자 대문자로 해라. 뭐 지금처럼 대문자로 해라. 그러면 그냥 해당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필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필드 편집. 그러면 필드 편집을 할 때 여기 대문자로 뭐첫 글자만 대문자 하면 첫 글자만 대문자로 이런 게 있거든요. 대문자로 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그리고 결과 미리 보기 다시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레코드도 그렇고 두 번째 레코드도 그렇고 대문자로 잘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134페이지로 와봅니다. 뒤에 134페이지에서는 또 지난 한 해로 시작하는 단락 위에 인사말을 삽입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결과 미리 보기는 또 끄세요. 괜히 헷갈리니까 결과 미리 보기는 끄고 지난 한 해로 시작하는 단락 위에 커서의 위치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인사말 넣으랍니다. 인사말 형식은 Dear Mr. 랜달로 설정하고 이름과 성이 표시되도록 하십시오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또 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에 인사말을 넣는 게 있습니다. 인사말을 클릭해 보시죠. 일단 인사말을 클릭을 하되 여기서 Dear Mr. 랜달 뭐 이런 식으로 형식은 잡히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이렇게 성이 두 번 찍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만 두 번씩 찍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과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라 했는데 이름과 성이 표시되도록 하라 했는데 그래서 필드 연결을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안 맞는 경우는 필드 연결을 사용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필드 연결을 눌러서 뭐가 안 맞나요? 보시면 성은 성에 잘 연결되고 있고 이게 안 맞죠. 이름이 성 필드에 연결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름에 나와야지. 이름 필드 제대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름은 이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죠. 제대로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네, 됐으면은 아무튼 이제 이렇게 성과 이름으로 잘 연결이 됐으면 확인하시고 네, 그럼 이렇게 잘 나오나요? 네. 확인하면 그리팅 라인 해가지고 아마도 인사말 필드 삽입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136페이지에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그 결과 미리 보기를 하라고 했는데요. 네, 결과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고 결과 미리 보기 했을 때 이제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레코드는 넘길 수 있기는 하지만 뭐 이게 한 명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로 따지면 이게 두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장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 인쇄하면 한 장밖에 안 나와요. 1페이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무리를 할 때 만약에 여기 100명이 있었으면은 100명 다한테 편지를 만들어 주고 싶으면 시키지 않았지만 편지 병합의 목적은 보통 마무리할 때 이렇게 완료 및 병합에 가서 개별 문서 편집하려고 편지 병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은 내용이지만 결과 미리 보기에서 맞게 나오는 것 같으면 완료 및 병합에서 개별 문서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개별 문서 편집할 때 모든 사람에게 각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2명밖에 없지만 100명이 있으면 편집 100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두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편지가 만들어졌습니까? 한 페이지로 보인 사람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네. 잘 만들어졌죠? 네, 세 문서로 편지 병합이 된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말에 일요일 날 시험 치시는 분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시험장이 9층입니다. 9층. 9층 H 강의장.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출석은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체크해 드릴 테니까 채팅으로